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차는 쓰레기당 이영빈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차는 좋당 이재성 대표입니다. 좀 귀여운데? 중국차는 좋당 이재성 대표와 중국차는 쓰레기당 이영빈 대표가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토론할 주제는요. 중국차는 과연 위협인가? 아니면 중국차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가? 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론칭 행사도 다녀오고 시승기도 올리고 등등등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댓글들이 올라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야, 중국차 뭐 자꾸 좋다고 그러냐?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 중국차가 뭐가 위협이라는 거냐? 무슨 현대차 걱정을 왜 사서 하고 난리냐? 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모두가 말이 되는 얘기고, 그리고 결과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들을 한데 모아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YD가 우리나라에 출시했거든요. 출시하고서 처음으로 내놓은 차 아토3라는 차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토3가 좋다 나쁘다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 전체를 봐도 아토3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날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 이번에 나온 거 모르고 계셨죠? 아무도 모르십니다. 그 정도로 대중의 관심이 BYD 쪽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외관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보셨고, 디자인에 대해서 나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분도 계시고,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분도 계세요. 외관에서부터 티격태격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관, 실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일단 접어놓고 가도록 하죠.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아토3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외관 이렇게 생겼고, 옵션 이런 것들이 있고, 가속력 7.3초, 주행거리 321km, 안정성은 어떻습니까? 유로엔캡 친환경성 부문 최고 등급 최고 등급. 안정성에 대해서 뭐 나쁘지 않게 받았다. 일단은 LFP 배터리가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정도가 기본인 것 같아요. 자, 요거 기본이고, 이제 그럼 이재성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토3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고 썬루프도 기본 아닙니까? 어라운드 뷰 360도 이렇게 보여주는 이거요? 보여주는 거. 그게 기본이에요? 내 차 밑에도 보여줍니다. 내 차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 그런 것도 있다? 네,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썬루프 파노라믹 썬루프가 들어가죠. 여기 네. 확 트여진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차들은 예전에는 사실 산타페에도 들어가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점점 없어져서 아이오닉 9 정도 돼야지 있겠다. 그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아니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다 되잖아요. EV3도 당연히 그냥 모든 차들이 다 되죠. EV3는 109만 원을 내야 드라이브 와이즈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비용이 든다. 교차 차량, 측방 접근차, 네. 뭐 주얼시 대항차 이런 거가 이제 옵션이고. 그럼 아토3에는 그런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일단 긴급 차선 유지 보조가 있고요. 사각지대 감지하고 긴급 제동도 하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랑 제동 보조까지도 해줍니다. 그리고 하차하실 때 네. 옆에 차가 오는 걸 조심하라고 주의랑 경고까지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다 주행 보조 시스템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깡통 모델에도 들어있다. 네.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이게 왜 깡통에 들어가 있죠? 좀 의외네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차가 없으니까. 그리고요, 또 공개 행사 갔을 때도 V12로 뮤직 플레이어를 틀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그런 식으로 V12도 가능하고. V12이 돼요? 아니 V12은 현대차만의 아주 독특한 기술 아니었어요? 근데 V12이 사실 현대기아의 V12만한 V12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방전 출력이 3.6kW예요. 꽤 높네요. 여기는 2점 몇 킬로와트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점 몇 킬로와트면 된 거 아니에요? 저희가 EV9으로 예전에 캠핑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밥솥, 고기, 또 추운 날 히터도 틀어야 돼. 뭐 온갖 걸 하려면 2점 몇이면 살짝 모자라요. 아니 네. 전자레인지가 보통 700W거든요, 가정용이. 아토3는 3개 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구나. 히터도 연결해야 되고. 전기장판도 해야지. 그렇죠. 3개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럼?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토3도 못 쓸 건 아닌데 2점이 상대적으로 좀 격차가 느껴지네요. 근데 아토3는 V12 장치를 보시면 그 어댑터를 꽂은 다음에 쭉 따라오시면 마지막에 꼬다리가 멀티탭입니다. 현대차는 이렇게 별도의 요걸 끼워서 네. 뚜껑 열어서 거기다 꽂아서 뚜껑 닫아서 무슨 이렇게. 미사일 발사 장치 같이 생긴 거를 옆에다 네. 꽂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걸 꽂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걸 꽂고 거기다 멀티탭을 갖고 와서 꽂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토3는 기본적으로 그냥 그것만 꽂으면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현대가 V12이 조금 이 장치가 조금 희한하게 생기긴 했네요. 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저희 이볼루션 멀티탭 같은 거 끼우면 끝입니다. 어차피 그거를 쓸 게 아니고 그게 어차피 호환 제품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써라. 이 현대차는 좋은 이 방전 출력을 제공해주고 이 애프터마켓 업체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현대차 역할이에요.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그렇구나. 다음으로 그러면 또 어떤 거 말씀하실 거였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옵션들이 다 들어있고 네. 거기에 추가로 전동 트렁크 들어가야 되고 전동 트렁크를 넣어야 되죠? 네, 전동 트렁크랑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단일 색상이 아닌 좀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게 하는 거랑 HD 사운드 시스템, 그러니까 8개 스피커를 넣어주는 것까지 해서 플러스 옵션으로 가게 되면 3,33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EV3보다 사실상 거진 1,000만 원 가량 저렴한 월등히 좋은 차가 아닌가. EV3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EV3 스탠다드와 EV3 롱레인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하고 1,000만 원 차이라는 거예요? 스탠다드랑 스탠다드는 주행거리 350km, 네. 롱레인지는 주행거리 501km. 그러면 여기서 롱레인지가 아니라 스탠다드랑 비교해야 된다. 스탠다드가 얼마죠? 그래서 아토3랑 EV3를 동일한 옵션으로 비교했을 때 EV3는 4,90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지? 뭐 넣어야 돼요? 왜냐면 EV3를 스탠다드 어스 모델로 놓고요. 네. 거기에다 드라이브 와이즈 넣고 네. 모니터링 넣고 네.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넣고 와이드 선루프까지 넣었을 때 총 금액이 4,907만 원. 에이 그런 리가 없어. 에어 스탠다드로 하죠. 에어 스탠다드로 해서 여기다 옵션을 넣어봅시다. 에어 스탠다드로 하면 LED 차이 때문에 스타일도 넣어줘야 되고요. 스타일 넣어야지. 그리고 전동 시트 때문에 컴포트도 넣어줘야 되고 컴포트 넣어야 되죠. 드라이브 와이즈 넣어야 되고요. 모니터링에 와이드 선루프까지 하면 그리고 V12 때문에 컨비니언스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4,787만 원. 컨비니언스를 뺍시다. 그럼 벌써 지는 건데. 아니 컨비니언스는 이건 여기 약간 오해 가능성이 있는 게 컨비니언스 실내 V2L이에요. 근데 여기 실외 V12 커넥터까지 있지만 그리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까지도 그럼 넣어야겠네. 네, 이게 전동 트렁크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안 넣을 수가 없네. 네, 그래서 이걸 결국엔 넣어야 되는데 이게 119만 원짜리. 4,787만 원 됐습니다. 4,787만 원이고 BYD의 경쟁 모델은 3,330만 원이에요. 가격 차이는 1,457만 원입니다. 스탠다드 레인지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스탠다드 레인지가 1,457만 원 차이예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원래 자동차 그렇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BMW 1 시리즈하고 우리가 아반떼를 같은 가격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더 높은 프리미엄의 경험을 하고 싶으면 조금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중국차는 정상적인 제품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 자, 일단 중국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싸죠.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중국 제조 2025 이거 들어보셨죠? 이 리커창이 2015년에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직접 발표한 경제 정책입니다. 양적 성장 그만하고 이 질적 성장을 하겠다면서 이 10대 핵심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전기차도 이 핵심 산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키우냐? 중국 정부가 온갖 보조금과 혜택을 줍니다. 이 전기차 구매 지원뿐 아니라 배터리 제조, 충전 인프라, 연구 개발 등등 수많은 분야에 광범위하게 돈을 줘요. 자, 그래서 얼마나 돈을 줬냐? 비아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비아디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중국 정부로부터 23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3조 3천억 원을 받았어요. 그 2022년 당시 제가 비아디 실적을 조사해봤는데 우리 돈으로 매출액 76조, 순이익이 3조 2천억입니다. 보조금 3조 3천억 받고 3조 2천억 순이익 빼면 그럼 사실상 1천억 적자인 거예요. 그걸 왜 빼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땡큐 하면서 받으면 되고 이익은 이익으로 땡큐 하면 갑자기 6조 5천억의 이익이 났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중국 공산당이니까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중국이 아니면 이 가격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거는 보조금이 녹여진 가격이다. 중국 정부의 조직적이고 불합리한 공정무역을 위반하는 이 보조금이 정말 대거 녹아든 가격이 지금의 가격이고 우리나라처럼 정상적인 나라 아니면 유럽 미국 이런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와서 이런 보조금 없이 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현대기아, 독일, 미국차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이 가격을 만들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EV3 가격이 정상이고 그 중국은 중국 정부의 조직적인 보조금이 녹여든 이상한 가격이다. 근데 이게 천년만년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줄 수 없잖아요. 중국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고 기업이 자생하는 쪽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럼 중국차 가격은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고
반면 다른 브랜드 가격은 점점 내려올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잘 가다가 마지막에 논리적인 비약이 조금 들어갔지만 어쨌든 네. 원천적으로 잘 준비했죠. 원천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 사회에서 나온 물건과 그렇죠. 1대1로 대등하게 경쟁시키면 당연히 판판이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중국의 그 차이나머니로서 차값을 낮추는 거 그거를 어떻게 막느냐라는 얘긴데요. 그래요. 뭐 일단 국가 대 국가 무역과 이 FTA와 등등등을 놓고 본다면 그 경제적인 그런 압박 같은 거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사실 현실에서 자동차 대 자동차를 놓고 보면 그런 것들까지도 소비자가 고려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영배 씨가 방금 중국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런 가격의 차가 탄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빨리 이 차 많이 사면 중국의 보조금을 다 우리가 갖고 오는 거고 그러면 중국도 금방 망하는 거 아닌가? 이 위에 보조금으로 손해보면서 파는 거면 살수록 중국이 손해보면 더 사면 더 살수록 좋은 거네. 그러네. 제가 정말 안보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차를 많이 사면 안 되는. 갑자기 목소리 깔지 말고 빨리 말씀하세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분 네. 다 군대 다녀오셨고 저희 이 시청자분들도 군대 다녀오셨고 저도 백골부대 수색대 출신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이런 영상 공개하신 거 보셨을 겁니다. 북한 영상을 봤다고요? 아니 난 전 못 봤죠. 아니 북한에서 공개하신 빨갱이 거. 아니야. 북한에서 공개하신 거? 이런 걸 공개했어요. 마두산 전기 자동차. BYD네. 이 차 비아디 한입니다. 이 차를 지금 마두산 전기차라고 속여서 팔고 있어요. 이거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근데 중국은 대북 제재 같은 거 안 하죠. 그래도 엄연히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해야 돼요. 유엔 소속이니까요. 아니 대북 제재 동참을 안 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2094호에 따라서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비아디는 중국에 수출한 겁니다. 이런 비아디의 자동차를 우리가 지금 중국 보조금 거 조금 소탐하겠다고 조금 탐하겠다고 그렇다고 그거를 막 사들이면 나중에 대신한다. 무기가 돼서 돌아옵니다. 이런 브랜드의 차는 사실은 불매 운동을 해주는 게 맞아요. 안보를 위해서는. 네. 안보를 위해서. 사실은 불매 운동을 해줘. 예전에 노제팬이라고 쓰시고 네네. 다시는 많으시잖아요. 노 비아디, 노 마두산이라고 붙이고 다녀야 돼. 마두산 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 팔아준 돈으로 새로운 차가 적국에 수출이 된다는 거 대북 제재 위반을 해가면서 안보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적관이 확실하게 그렇죠. 아주 훌륭한 질문이야. 그래서 이게 360도 카메라를 이렇게 공짜로 넣어주는구나. 그렇죠. 스캔하려고요? 우리나라 다 이렇게 스캔하려고 진핑 이용하고 같이 보는 거야. 도대체 바닥까지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차 바닥까지 보여주는 그렇죠. 건 이것은 스캔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게 위험합니다. 시주석이 같이 보는 그런 건가요? 네, 이런 분들 때문에 네. 자꾸 그런 이상한 루머와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겁니다. 사실 가짜 뉴스입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마두산은 진짜예요. 마두산. 마두사는 맞지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는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관세 매겨야 됩니다. 중국차에 대해서 관세 미국은 매긴다? 100% 200% 관세 매기는데 우리도 100% 200% 매긴다고 뭐 되겠어요? 중국차에는 관세를 매겨야 한다. 그렇죠. 중국 차에 유럽은 실제로 작년 10월에 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과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죠. 미국도 이제 100%입니다. 관세. 우리나라도 우리 자랑스러운 이 현대 기아가 이 샌드박스 이런 데서 자유롭게 이 기술을 쫙 올릴 때까지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고율 관세를 매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공정 무역이에요, 사실은. 그게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보조금을 주면은 관세를 결국 다 까먹으니까 보조금을 아예 줄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지금 약간 논지에서 약간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린 자동차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일단 그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심정이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일단 같은 심정입니다. 중국이 자동차에서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다. 요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100% 동감입니다. 그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무역과 뭐 이런 관계는 우린 도저히 모르겠고요. 이 제품만 놓고서 일단 보도록 하죠. 자, 제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 중국차는 쓰레기당 대표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솔직히 중국차 하차가 형편없습니다. 우리 차를 살 때 사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막 스펙 보고 사는 것 같지만 솔직히 1000만 원 우리 돈을 쓰면서도
감성적으로 차를 삽니다. 아. 내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최소한 만족감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이 벤츠 BMW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린 이런 유산이 있고 너네가 그 헤리티지를 사는 거야? 이런 느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근본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마케팅과 수많은 모터스포츠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국 차에 이런 브랜드력이 있습니까? 비아디 아토3에 우리가 그 차를 딱 봤을 때 어떤 감성, 이 브랜드의 가치와 뭐 이런 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누가 수천만 원 들이면서 근본 없는 차를 사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몇 대가 팔릴지는 뭐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제 계약 개시를 했지만 제가 유럽 자동차 판매량을 조사해왔습니다.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한창 잘 팔렸을 때 작년 6월입니다. 관세 폭탄 맞기 전 6월 한 달 동안 23,000대를 팔았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현대기아는 102,000대 팔았죠. 자, 근데 그 23,000대 중에서 13,400대는 영국 브랜드 MG로 판 겁니다. 진짜 순수 중국 브랜드 비아디는 4,000대밖에 못 팔았어요. 한 달 내내 유럽 전역에서. 결국 이거를 사람들한테 납득시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자동차는 브랜드의 벽을 넘지 못하면, 이 감성의 벽을 넘지 못하면 그러면 그렇죠. 자동차는 절대 팔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 의견 주시죠. 유럽 판매량이 BYD가 되게 저조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 4,000대밖에 못 네, 파니까. 근데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뭐 제네시스가 유럽에서 파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갑자기 왜 제네시스를 제네시스 비하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자동차 시장이 보수적이라는 거죠. 아. 일단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수치만 갖고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숫자만 갖고. 네. 유럽에서 일단 제가 좀 이따 온 영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토3가 영국에서 6,7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됩니다. 6,700만 원이요? 네, 이거는 안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6,700? 저희 3,300만 원 주고 사는 차 6,700만 원에 사라 그러면 사겠습니까? 아니, 그건 좀 너무했다. 너무 비싸죠. 그리고 독일 아까 뭐 BMW 말씀하시고 그랬으니까 독일 말씀드리면 일단 아토3가 독일에서 5,3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됩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은 BMW 3 시리즈를 산다고 치면 네? 320i 5,8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BMW하고 가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토3를 살까요? 지금 유럽에 진출은 했지만 지금 유럽에 진출한 게 뭔가 정말 전력으로 진출한 느낌이 아니고 한번 간을 보자 식으로 정말 팔 생각이 그다지 없는 식으로 진출을 했네요. 그래요. 한국 시장은 그것에 비하면 너무 정말 발벗고 진출한 것 같은 느낌이고 이런 식의 판매를 했을 때 과연 남는 게 있을까 싶은 정도로 한국에다 진출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싸게 했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싸다고 해요. 일단은 이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안 팔린다? 유럽이 너무 비싸고 한국은 싸다. 요거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만은 중국하고 우리는 이 서해 하나 건너면 배 타고 건너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 물류 운송비 그래요? 이런 게 더 들고 거기 인건비도 있잖아요. 딜러들 인건비도 훨씬 있고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쌉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싸요. 유럽에 비해서 훨씬 싸고 훨씬 일본에 쌉니다. 비해서도 싸고 네. 사실 주변국들에 비해서 어지간한 나라보단 싸요. 중국보다는 비싸고요. 우리나라 거의 북미 가격이에요. 미국하고 큰 차이 없는 정도로 저렴한 국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값도 저렴하게 나왔다. 아무튼 아토3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이 나온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력 말씀을 하셨는데 3,330만 원짜리 차에서 과연 어떤 브랜드력을 바라는가? BMW, 벤츠 여러 브랜드들이 있죠. 우리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본만큼 저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토3는 3,330만 원? 저는 근본 정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차 가격 차이가 1,457만 원 차이입니다. 1,457만 원 차이면 내 감성은 1,457만 원어치였구나. 내 감성은 그렇게 비싸진 않네. 1,400만 원이면 기꺼이 그러면 내 감성 따위 그냥 버려줄 수 있지. 1,400만 원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매일 잡는 핸들이 비아디가 적혀 있어도 된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1,457만 원이면 아까 말씀 주셨던 뭐 V2에 뭐 킬로와트가 좀 딸린다? 오케이. 그럼 저는 캠핑 안 가도 돼요. 그냥 호텔 가서 자도 됩니다. 1,457만 원이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차감이라는 거는 나는 안 중요할 수 있는데 나중에 중고로 이 차를 다시 사가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EV3는 내가 4,500만 원에 샀으면 3,500에는 팔립니다. 현대기아의 이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이 전국에 2천만 명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기만 해. 그런데 비아디의 중고차를 사실 분들은 이 차를 3,400만 원에 사면 1,300만 원에 사요. 굉장히 추정이고요. 네. 너무 내피셜이고요. 아니 그쪽도 내피셜 이거 감성 대 감성으로 싸우는 알았어요. 거죠. 감성 대 감성으로서 그건 아니다. 중고차 값이 꽝 떨어질 그렇죠. 정도의 감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다. 그 정도 감성은 나 참을 수 있다.
말하는 거고. 사실은 근데 여기 중요한 게 1,400만 원 차이가 나는 차는 사실은 어지간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자기가 사려는 가격에서 한 500만 원 정도는 낮춰서 살 수 있어도 1,400만 원을 낮춰서 사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면 BMW 5 시리즈를 사려다가 갑자기 그랜저 정도는 살 수 있어도 다반떼를 살 수는 없어요. 이런 차이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1,400만 원 더 저렴하다는 것보다도 그 가격대에 비슷한 차하고 또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있죠. 캐스퍼 EV. 캐스퍼 EV가 2,800만 원 정도 하는 차인데 옵션을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옵션을 붙였을 때 총 차량 구매 금액은 3,417만 2천 원 정도가 돼요. 캐스퍼 EV가 더 비싸다? 네. 그렇게 옵션을 다 붙이면 그럼 캐스퍼 일렉트릭이 아토3랑 대등한 옵션이 되나요? 대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크기부터가 3, 4급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아이 무슨 세대급 세대급 이 캐스퍼 위에 일렉트릭 위에요? 캐스퍼 일렉트릭 크기 위에 베뉴급 있죠. 베뉴급 있죠. 셀토스. 셀토스, 니로. 코나, 아니, 니로. 잠시만요. 왜 이게 이렇게 카운트돼? 비슷해? 캐스퍼 일렉트릭 있고 요 위에 베뉴 있습니다. 요 위에 소형 새 녀석. 새 녀석이 요거는 비슷하다. 같은 급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급 반 차이 나는 거죠. 왜 그렇게 되죠? 두 급은 차이가 차이 나는 나는 거죠. 거죠. 아무튼 니로-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두 급이라고 치고요. 일단 크기부터가 2급이 차이가 나고 배터리 크기도 차이가 납니다. 캐스퍼는 49kW가 들어가는데 NCM이죠. 근데 NCM. 아토3는 LFP로 60kW, 그러니까 61kW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벌써 배터리도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배터리에서 2배 정도, 2배까지는 아닌데요? 아니 48에서 어떻게, 지금 49에서 60이 어떻게 2배가 자꾸 되죠? 이렇게 비약을 하시면 이러시면 안 돼. 아토3는 안전한 LFP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허허. 왜냐면 아. BYD에서 강력하게 홍보하고 있거든요. 뚫어도 불이 안 난다. 우리 배터리 안전해요. 못으로 뚫어도 불이 안 난다. 네, 못으로 뚫어도 BYD 배터리는 평온합니다. 배터리를 못으로 뚫어도 불이 안 난다. 중국에서 보고 오셨잖아요. 자, 제가 두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네. 다 반론 들어가겠습니다. 크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토3는 상당히 구형차입니다. 구형 플랫폼에 전장만 늘려놓은 이런 형태라서 사실 실거주 공간을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앉아봤을 때는 거의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유사하다. 네, 거의 유사.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그래요. 추정입니다. 그건 좀- 자, 아. 그러면 또 사실 아토3나 캐스퍼 일렉트릭 사시는 분들은 네. 뒷자리에 누굴 태우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이 아토3 뒷좌석에 누굴 태우는 게 좀 이상한가요?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패밀리카로 쓸만한 차는 아니죠. 그래도 스포티지 요 투싼 요급 준중형 SUV 정도는 가야지 4명이서 이렇게 타고 다닐 만한 차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완전 소형 SUV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그 선입견에 사로잡힌 말씀이신 네. 것 같고요.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수 없다는 것은 캐스퍼 같으면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까 싶은데 캐스퍼도 이 실내 이 캐빈룸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저는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캐스퍼가 아토3보다 지금 옵션을 붙여보면 대충 200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00만 원 더 비싸기도 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캐스퍼와 아토3 중에 어떤 차가 감성적으로 또 우수한 것인가? 당연히 캐스퍼 일렉트릭이죠. 캐스퍼 일렉트릭이 더 아니, 우수하다. 아니 하차감을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지금- 하차감이 캐스퍼 일렉트릭 하차감이 더 우수하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캐스퍼 일렉트릭의 하차감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토3의 하차감이 너무 후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재성 대표님이 캐스퍼 일렉트릭을 타고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되게 알뜰한 뭔가 합리적인 소비자구나 이런 그렇게 생각이 돼요? 드는데 저랑 이분이 예를 들어서 동창이에요. 동창회 오랜만에 했는데 저 아토3를 타고 온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 아토3로 대답을 아토3로 한 거예요. 대답을 했다. 그래서 발렛을 맡긴데 아토3 키를 야 너. 아니 그럼 앞에서 말은 안 하겠지만 집에 가면서 이제 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좀 내가 이상했어. 중국차 타고 왔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캐스퍼를 타고 왔으면 뭐 별 생각 안 하겠죠. 그냥 캐스퍼 탔나 보네. 근데 아토3를 탔으면 반드시 뒷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차감 두 개를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이 두 차가 있습니다. 전면은 이렇고, 측면은 이렇고, 후면은 이래요. 이 쿼터뷰는 이렇고요. 자, 그럼 이 두 차 디자인이 중에 어떤 차, 1번과 2번 중에 어떤 차가 더 하차감이 좋을까? 캐스퍼 오너시잖아요. 뭐 갑자기 이 어떤 디자인은 차 하차감이 더 너무 잘했다. 좋으신가요? 저는 아토3가 좋죠, 당연히. 당연히 아토3의 네, 하차감이 왜 좋다. 이걸 또 제가 또 굳이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네. 너 어떻게 지내라는 말에 아토3로 대답해도 괜찮은 게 야, 한번 타볼래? 조수석에 태웁니다. 태워갖고 일단 화면 한번 돌려줘요. 화면이 이렇게 네, 찍어요. 화면 한번 싹 돌려주고 티맵 한번 띄워줍니다. 팀앱으로. 우리 모임 장소가 어디더라? 티맵 슉 검색해서 티맵이 싹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고 야, 근데 이거 이 차 3,330만 원 줬어. 저라면 너 되게 그렇게 합리적인 네. 줄 거 소비했구나. 아, 너 되게 현명하다. 너 차 필요하다며 요즘.
근데 잘 샀다야. 이 말 듣는 겁니다. 실용적인 면에서 아마 점수를 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하차감이 좋다. 왜냐면 이 크기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간 차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건 지금 국내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차를 선택했다라고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K-스퍼 EV와 레이 EV밖에 없죠. 이 가격이. EV3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BYD가 경쟁하고자 하는 그런 차량들은 EV3 같은 전기차가 아니라 저희 여기 슬로건만 보셔도 네. 아실 수 있거든요. BYD는 지구의 온도를 1도 낮추기 위한 여정을 하고 있다. 지구온도 1도씨 낮추기 위한 BYD의 여정. 요걸 보면 알 수 있죠. BYD는 가솔린 차량, 그런 차량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온 거지. EV3와 같은 그런 전기차들을 내가 먹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저렴한 가솔린 차들, 이런 차들을 내가 전기차로 전환을 시켜서 지구의 온도를 1도 이상 내가 낮춰보겠다. 전략이 무시무시하긴 하네요. 일단 우리나라의 가솔린차 지금 한 해에 170만 대 정도 팔리거든요. 그 중에서 일정량을 어쨌든 가솔린에서 전기차로 전환만 시키면 거기서 엄청나게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고 CO2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가솔린 차를 노리고 들어왔다. 맞습니다. 야, 카피라이팅을 이렇게 읽어버리면 진짜 이 카피라이팅 하신 분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카피라이터가 정말 좋아할 만한 이건 아주 훌륭한. 카피라이터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경쟁 차종을 보면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깡통이 3,300만 원부터입니다. 옵션을 붙이게 되면 비슷하게 맞추면 4,000이 되겠네요. 스포츠 한급 미니까요? 한급이니까. 네. 한급이니까. 대충 이 차하고 비교하기에는 베뉴. 아니죠. 사실 비교는 저는 니로 하이브리드. 베뉴보다는 월등히 좋다. 네. 니로 하이브리드급이다. 네,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알겠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가격은 2,900부터인데 한 3,215 프레스티지에 하이브리드인데 3,700만 원이 되네요. 하이브리드가 일반적으로 전기차보다 적어도 한 400에서 1,000만 원 정도 싸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사는 건데 근데 전기차에 비해서 오히려 비싸다는 거는 그동안 현대기아가 조금 비쌌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가격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여기 비슷하게 맞추는 차는 지금 아반떼 하이브리드 정도,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어렵습니다. 하이브리드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가격을.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토3, BYD가 지금 전기차 시장에 있는 파일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시장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는 거고 가솔린 시장까지도 넘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솔린 셀토스 살 사람이 내가 왜 가솔린을 사? 내가 전기차로 바꾸지 라고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차종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전기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는 생각은 더 이상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어쨌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 팔릴 것인가 이런 것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 차의 내구성은 어떨까.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는 매일같이 불이 활활 나고 있는데 중국이 언론 통제를 해서 그걸 다 막고 있는 거다. 다 기사 삭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BYD는 어떻게 불이 맨날 나는 브랜드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BYD가 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배터리만 봐도 뚫어서 불 안 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KGM이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부산 북구 강변도로에서 화재가 났죠. 화재가 났잖아요. 토레스 토레스 EVX. 네. 갑자기 화재가 났잖아요. 맞잖아요. 내 말이 맞네. 전기차 불나는구만. BYD 배터리 쓴 거 맞죠? 그거 불나는구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사실 그 뒤에서 충돌한 그 뒤에서 온 차의 냉매에서 시작된 화재가 토레스 EVX랑 부딪히면서 좀 옮겨 붙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토레스 EV가 활활 탔는데 실제로 배터리 팩을 보면 이렇게 화재가 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배터리 팩은 멀쩡했다. 네, 맞습니다. 그 전체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팩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 그래요? 내구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혀 아니죠. 이게 국내의 일부 사례. 토레스 EVX 1년에 10,000대도 못 파는데 이걸 가지고 빅데이터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BYD가 전 세계에서 친환경차 제일 많이 판다고 하는데 대부분 거의 90% 가까이를 이 중국 내에서 팔지 않습니까? 그 중국 내에서의 데이터를 봐야겠죠. 2022년 8월까지 네. 자연발화 40건. 총 몇 대 중에 40건이죠? 한 해에 이제 200만 대 가까이 팔잖아요. 그래요? 네, 100만 대. 200만 대에서 40건이면 괜찮다고는 하면 안 되죠. 불이 났는데. 이게 BYD가 블레이드 배터리에 대해서 너무 저는 과대 광고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중국의 그 선전 BYD 본사 1층에 가서 그 BYD 불내는 실험, 네. 통과시키는 실험을 실제로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너무 의구심인 게 그 셀에다가 못을 관통시키는 실험을 했는데 네. 그 셀에 뭔가 전선을 연결해 놓지도 않고 이게 지금 실제로 이게 충전이 돼 있는지. 네, 충전이 돼 있는 셀인지 아. 아니면 방전이 돼 있는 셀인지 우린 몰라요. 그냥 통과시키고 안전해요. 전기 연결돼서 이게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되는 배터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배터리가 이 LFP 배터리가 조금 더 화재에 안전하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인지는 제가 직접 바늘로 이렇게 찔러본 건 아니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화재 담당하시는 분들이 LFP가 NCM 배터리에 비해서 화재 빈도는 적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밀도 면에서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저렴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걸 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화재 빈도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적다. 그런 얘기는 맞기는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배터리가 무적이 아닙니다. 그럼요. 한 해에 그럼요. 40건, 80건 가까이 중국에서는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배터리고 네. 이 블레이드 배터리는 화재가 안 납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BYD가 약간 과대 광고를 하는 그렇죠. 면이 있다. 그래서 많이 소비자를 말씀드려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안심시키는 거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40대라고 했는데 한 해에 BYD가 작년에 427만 대를 팔았대요. 427만 대를 팔았는데 40대면은 1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이네요. 화재 얘기하셨는데 사실 국내 브랜드 H사의 코나 아니 왜 묘한 사람이래. 이모 씨 아들 모 재성 씨라고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H사 뭔지 되게 궁금하네. 네, H사의 코나는 그래서요. 그게 어떻게 됐죠? 코나 EV가 전 세계에 32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그 중에 화재 빈도가 28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게 1대1로 비교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면 코나는 그건 맞습니다. 결함이었어요. 결함이었고 그건 생산 오류가 있었고 그래서 현대도 인정했고 LG도 인정했고 그래서 리콜로 그걸 다 교체해주는 사안이었죠. 모든 배터리를 다 교체해줬습니다. 그때 수조 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문제였던 거고 잘못이 맞고 근데 BYD는 지금 잘못이 있어서 그걸 불이났던 건 아니긴 하고 이거 좀 어렵다. 애초에 잘못이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잘못이 있었던 것만 고치면 그게 또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난해한 부분인데 아무튼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H사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뭐 이 제가 H사의 코나 문제는 사실 L사의 문제로 이렇게 좀 그게 근데 현대의 부품을 납품한 업체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현대가 자기 잘못이라고 한 적은 제가 본 적이 없고요. 항상 부품사 누구가 잘못된 부품을 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H사랑 L사가 반반 냈습니다. 네. L사가 다 낸 게 아니에요. 어쨌든 H사와 이 비아디의 내구성은 지금 단계에서는 쉽게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내구성은 아직 결론 내리기 시기상조다. 내구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보증은 어떻게 돼요? 아토3 같은 경우는 보증 기간이 6년 또는 15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굉장히 기네요. 현대차는 3년 6만 킬로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보다 2배씩 주는 거네요. 네, 이제 일부러 이랬구만. 묻고 따블로 가는 거죠.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는 8년 16만 킬로미터. 요거는 현대가 오히려 앞서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고전압 배터리 특별 보증하고 있잖아요. 10년 20만 킬로 해줍니다. 물론 지금 일시적인 거긴 하지만 10년 20만 킬로까지 보증이 된다. 요거는 사실상 그냥 무제한 보증해주겠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토3는 무상 점검 4회가 있고요. 그리고 긴급 출동 및 무상 견인 서비스가 한 6년 동안 제공됩니다. 그럼 워러티는 이 신규 브랜드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쵸. 사실 KGM이 한때 이벤트성으로 100만 킬로 보증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10년 100만 킬로. 와, 10년 100만 킬로 어떻게 해주냐. 그러니까 업체들이 지금 좀 어려울 때 미래에 내가 잘해주겠지 라면서 미래로 밀어버리는 게 보증 연장인 것 같아요. 미래에 나야 잘 부탁해 이러면서. 그때 담당자야 고생해. 나는 그때 찐퇴사할걸? 이러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 같은 경우는 현대차보다 오히려 더 긴 보증을 제공해주고 있다. 어쨌든 뭐 신규 브랜드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증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이런 식의 보증을 해준다는 거 요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도 사실은 6년 정도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가 지금 10년 10만 마일을 다른 나라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미국, 캐나다 같은 북미에서 10년 10만 마일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기아도 7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년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보증이 너무 낮은
낮은데 이게 낮은 것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어요. 보증이 낮을 만한 이유. 예전엔 논리가 이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너무 험하게 쓰기 때문에 교통이 너무 막히고 가혹 조건이라고.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증을 그 정도로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됐었는데 요즘은 그런 논리가 안 통하거든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뭐 이 교통 상황이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차 굉장히 깨끗하게 잘 다루고 있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도 보증이 6년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외에서 뭐 도전적인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하지만 어쨌든 해외에서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다. 3년은 너무 짧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BYD가 이런 식으로 보증을 늘렸을 때 현대도 조금 반응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든 내가 BYD를 사든 BYD를 사지 않고 현대차를 사든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BYD가 들어온 게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기간이 긴 거는 좋아요. 좋은데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서비스 센터에 가려고 봤더니 서비스 센터가 꽉 차서 못 가. 서비스 센터가 없어. 내 주변에 서비스 센터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는 블루 엔진이 뭐 현대 서비스 센터 곳곳에 쫙 있잖아요. 그런데 BYD는 어디서 서비스 받습니까? 일단 BYD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12곳의 서비스 센터가 검색 결과에 나오는데 12곳? 네. 벌써? 아하, 그러니까 이게 12곳이지만 네. 사실 오픈 안 한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예정인 곳. 어떤 지역에 있죠? 일단 양천, 뭐 부평, 대전, 대구, 광주, 강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국 5대 권역에 다 서비스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기차 보조금을 다 받을 수가 있게 돼요. 5대 권역에 서비스 센터가 있나요? 5대 권역에 서비스 센터가 다 있긴 한데 아직 오픈은 안 한 상태가 존재합니다. 지금 보조금 받기 전엔 오픈을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 오픈 안 하면 제주도 이거 오픈했네요. 어저께 오픈했습니다. 아, 그렇죠. 어저께 오픈했죠. 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5대 권역을 다 오픈을 해야 되고 그걸 오픈을 이미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지역에 서비스 센터가 없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으실 거다. 현대기아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이거는 옹호를 해줄 수가 없는 게 요즘 EV3 저희 수리도 받아왔지만 이게 블루엔즈 오토큐가 주변에 깔려 있다고 수리가 안 됩니다. 요즘. 왜 안 되죠? 요즘은 이상하게 부품이 없더라고요. 현대차도 좀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 부품을 좀 쌓아두고 출시해야 되는 게 진짜 아닌가. 이상하네요. 아니 자동차 국산차 지금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차잖아요.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차에 부품이 없다. 어떻게 부품이 없을 수가 있죠? 수입차보다 오히려 고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전에 사실 국산차 사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산차는 서비스 좋은데? 들어가면 바로 수리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 이유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퀵으로 저기 범퍼 좀 보내줘 그러면 알아서 오토바이가 왁 와갖고 범퍼 매달고 착 와서 거기서 조작 촥 하고 대충 그렇죠. 딱 껴갖고 딱 보내. 그날 나옵니다. 그날. 도장을 하는데 그날 나와요. 그런데 그럼요. 불 하면 거기서 빨리 가. 다 됐어 이씨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요즘은 저희 EV3 수리할 때 한 달 걸렸잖아요. 한 달?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확실히 서비스는 지금 이게 블루엔즈 오토큐가 많이 깔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부품 같은 거 잘 마련해놓는 거 현대기아도 좀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아쉽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도 좀 중요하잖아요. 네.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자 경험. 왜냐면 저는 실제로 캐스퍼를 운행 중에 있기도 하고 네. 사실 국산 차라서 집 앞에 블루엔진 있네. 그래도 갈 때 일단은 휴가를 쓰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반차를 쓰거나. 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거 부품이 없어요. 제가 예약을 다시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반차든 연차든 1+1으로 소진이 되는 거고. 일단 이틀을 잡아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왔다 갔다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아니 그걸 원격지에서 우리 범퍼가 없어요. 범퍼 깨졌어요. 범퍼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준비되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전화로도 증상을 말씀드려보고 이런 게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봐도 저희가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꼭 2번 들어가야 돼요. 네, 꼭 2번 결국 들어가야 됩니다. 야, 서비스가 아니면 이것이, 차를 거기 놓고 오거나. 이것이 현대기아의 요즘의 문제점이죠. 현실이군요. 네, 제가 딱 출근해서 이 얘기를 영빈 씨한테 했는데 네, 영빈 씨는 BMW를 운행 중인데 탁송 기사님이 오셔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저는 이래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하는구나. 저는 근데 요즘 수입차가 확실히 부품이 더 많다고 느껴요. 뭐 고장 났을 때도 바로바로 되고. 그리고 국산 프리미엄 우리 제네시스 있지 않습니까? 제네시스 제가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제네시스 차주님이 제 옆에 계시더라고요. 제네시스 얘기는 나중에. 캐스퍼 오너가 제네시스 오너랑 나란히 어디 감히 겸상을 해? 같이 그 레스비 어디 가지 레스비를 겸상을 해? 이렇게 됐군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차 서비스가 좋다는 뭐 보장이 있나요? 중국차 서비스가 멀쩡할까요? 국내 서비스도 이렇게 형편없는데? 근데 사실 BYD 서비스라고 해서 네. 중국에서 와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딜러사들이 직접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TT, 도이치, 삼천리 네네. 이런 곳들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서비스가 나쁘거나 일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원래 독일 차들 수입하던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차 수입하던 회사의 그 직원들이 서비스까지 맡아서 하니까 그런 것들이 서비스 품질에서는 아마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모릅니다. 아직 모르죠. 서비스 받아본 사람도 없고 부품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우린 모르고 그렇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거나 만약에 우리 눈 밖에 날 정도면 아마 얘기가 바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아토3에 부품이 없다. 고쳐야 되는데 범퍼가 없다. 이런 일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그렇죠. 일들은 아마 있기 어려울 것 같고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부품 없는 거는 이거는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너무 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 너무 얕게 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아토3는 좀 나온 지 좀 된 자동차니까. 딜러 제도라는 게 사실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딜러 제도를 하게 되면 딜러들이 일단 서비스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서비스를 해야 내가 돈을 벌잖아요. 코리아로부터 부품 당장 내놔라. 너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번다라고 이 제조사를 압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가 자기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부품을 공급해야 되는 구조. 그게 지금 메이커와 딜러의 구조인데 수입차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현대기아도 해외에서는 다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현대기아가 직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가 약간 배짱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뭐 이 유통체계도 조금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 정도 살펴봤고요. 또 있을까요? 토론한 걸 생각해 보니까 어. 영빈 작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가격도 괜찮고 음. 품질도 괜찮고 서비스도 괜찮고 그래요? 저는 안 괜찮은 게 없네? 된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봐야 된다고 했죠. 아까 그래요? 인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인정하는 그래요? 건 일부 서비스 부분 같은 것들은 현대기아도 지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미흡하다. 네, 그런 의미지.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토론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한 것 같고요. 아토3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다른 시승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아토3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도 많이 있지만 아쉬운 점도 꽤 있어요. 일단 인테리어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승차감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여기에 뭐 모터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EV3라든지 이런 차랑 비교할 급은 아니었거든요. 확실히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E급이죠. 그래서 EV3 가. 이 급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이렇게 저렴한 자동차지만 갖출 건 다 갖춘 자동차라는 거, 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우려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거, 그런 것들도 이번에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됐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시승기를 통해서 다음 영상에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중국차 쓰레기당 이영빈이었습니다. 중고차 조탕 이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향의 녹아서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